11장. 문서와 종이도 AI에게 맡겨보세요. 두꺼운 설명서가 무섭지 않습니다. AI를 나만의 문서 비서로 활용하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전기밥솥을 샀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밥을 해볼까? 그런데 잠깐. 상자 안에서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바로 설명서. 펼쳐봅니다. 1장, 2장, 3장, 10장, 20장.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 한번 해먹으려다가 공부부터 해야겠네. 더구나 글씨는 작고 용어는 어렵고 그림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덮어놓고 일단 눌러보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못 눌렀다가 삐삐삐 경고음이 울리면 그때부터 갑자기 설명서 어디 있지? 찾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두꺼운 설명서나 긴 문서를 만났을 때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AI를 두꺼운 문서를 대신 읽어주는 친절한 비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AI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줘. 이걸 쉽게 설명해줘.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두꺼운 설명서 앞에서 한숨 쉬지 마세요. 새 가전제품을 샀습니다. 설명서를 펼쳤습니다. 글자가 빼곡합니다.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서를 읽는 목적은 설명서 전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기능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약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지? 청소는 어떻게 하지? 전원은 어떻게 켜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렇다면 AI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AI는 문서 속 보물찾기 도우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꺼운 설명서를 보물이 숨겨진 커다란 지도 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물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면 너무 힘듭니다. 이때 AI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약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세요. 그러면 AI가 관련 내용을 찾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지도를 대신 읽어주는 보물찾기 도우미인 셈입니다. 3. PDF 설명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이 설명서뿐만 아니라 PDF로 된 설명서도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PDF 파일이 있다면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파일 첨부를 지원하는 경우 파일을 제공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문서에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또는 이 설명서에서 전원을 켜고 사용하는 기본 방법만 찾아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를 통째로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4. 처음부터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1000권 있다고 해서 1000권을 모두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책을 찾고 그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가 길다고 겁먹지 마세요. AI에게 내가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러면 복잡한 문서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긴 문서는 한 입 크기로 잘라달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긴 문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0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핵심 내용 몇 가지뿐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문서를 5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각 내용을 한 문장씩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30페이지짜리 문서가 갑자기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서를 한 입 크기로 잘라주는 가위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문서를 그대로 삼키려고 하지 말고 AI에게 중요한 것부터 잘라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6.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달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보험 관련 문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서가 아주 깁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다면 문서 전체를 읽지 말고 AI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파트 공지문이라면 어떨까요? 이 문서에서 주민이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AI에게 문서를 주는 것보다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같은 문서도 질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지문 하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문서에 주차, 청소, 공사, 관리비, 주민 일정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주차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지문에서 주차와 관련된 내용만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공지문에서 주민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문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기억하세요. 문서는 자료이고 질문은 돋보기입니다. 8. 표를 보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이번에는 표입니다. 표를 보면 숫자가 줄줄이 나옵니다. 왼쪽에도 숫자, 오른쪽에도 숫자, 위에도 숫자, 아래에도 숫자. 잠깐 보고 있으면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싶습니다. 이럴 때 AI에게 물어보세요. 이 표의 내용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또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항목 3개만 골라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AI를 복잡한 표를 말로 풀어주는 해설자 라고 생각해 보세요. 숫자만 바라보는 것보다 이 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줘 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9. 어려운 전문 용어는 생활용어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문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행, 면책, 상계, 소명, 갱신, 처음 보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전을 찾아도 설명이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AI에게 물어보세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괄호 안에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문가의 언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언어로 바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AI는 번역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 하나 더. AI는 외국어만 번역하는 번역기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을 일반인의 말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AI에게 이 말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장을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방법이 아주 편리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AI가 문서를 요약했다고 해서 원문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문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금융문서, 법률문서, 의료문서, 정부기관 문서. 이런 문서는 AI의 요약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 숫자 하나, 조건 하나가
아주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 AI는 비서이지 최종 결정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 비유를 하나 더 기억해 두세요. AI는 훌륭한 비서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자는 아닙니다. 비서가 이 문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에 대신 서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읽어달라고 할 수 있고 요약해달라고 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판단은 원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3. 오늘의 실습 설명서. 자, 직접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 설명서를 찾아보세요. PDF 파일이라면 사용하는 AI 서비스가 파일 첨부를 지원하는 경우 파일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설명서에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주세요. AI가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전원 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전원을 켜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만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필요한 내용만 나옵니다. 14. 오늘의 실습 긴 문서. 이번에는 긴 문서입니다. AI에게 문서를 제공하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문서를 핵심 내용 5가지로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각 내용을 어르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문서에서 제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조금씩 바꾸면서 문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5. 오늘의 실습 내가 원하는 내용만 찾기.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문서 전체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문서라면 이 문서에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만 찾아주세요. 아파트 공지라면 이 문서에서 제가 실제로 해야 할 일만 정리해 주세요. 제품 설명서라면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서 전체 읽기에서 필요한 정보 찾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16. 오늘 배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문서를 AI에게 대신 읽혀서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긴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전에 AI의 도움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I는 문서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지도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말을 풀어주는 통역사가 될 수도 있고 긴 내용을 줄여주는 요약 비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7. 오늘의 핵심 비법. 오늘 배운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긴 설명서나 PDF를 AI에게 제공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문서 전체를 요약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가 필요한 내용만 찾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 용어를 쉬운 생활 용어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문서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문장. 긴 문서를 읽는 것보다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제 두꺼운 설명서를 보았을 때 무조건 한숨부터 쉬지 마세요. 30페이지짜리 설명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50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AI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이 문서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만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어려운 말이 나오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세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문서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꺼운 문서가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AI는 책을 대신 읽어주는 마법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두꺼운 문서 앞에서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알려주는 친절한 비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문서는 자료이고 질문은 돋보기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설명서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AI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설명서에서 제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쉽게 알려주세요. 작은 질문 하나가 두꺼운 설명서를 훨씬 가벼운 정보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해력이란의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